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성과 남성이 한 몸에 있었던 양성인 사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양성인 사방지. 조선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방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462년 세조 8년 4월 임금에게 처음 보고된 성추문 스캔들이었습니다. 추문의 주인공인 사방지는 머리 모양과 옷차림새 등은 여자임이 틀림없었는데 실제로는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방지 사건은 14번이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등장할 정도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으로 일반인과 다른 신체 구조로 인해 비극적 운명을 살아간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양성인 성추문 스캔들. 조선 세조 시절 임금이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의 성추문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그 스캔들의 주인공은 고작 노비 출신인 사방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기에 노비와 관련된 스캔들이 세조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사방지란 이름은 세조 8년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속에 사방지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이제 서부의 정문에 의거하면 여경방에 사는 고 학생 김구석의 처 이씨의 가인 사방지가 여복 여사 옷을 입고 종적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본부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니 과연 여복을 하였는데 몸은 남자였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나 청컨대 가두어 고신하게 하소서.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사방지를 여자와 정을 통하기 위해 여장을 한 남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방지를 체포해 몸을 수색해 보니까 수염도 없고 어여쁜 여인의 외모에 여자 옷을 입고 있으나 남성의 생식기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과연 사방지는 여자였던 걸까요? 남자였던 걸까요? 여성과 남성이 한 몸으로 태어난 사방지. 사방지는 세종의 부마인 안맹담 집안의 산업이었습니다. 안맹담은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와 혼인하여 장인인 세종의 사랑을 받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한 탓에 1462년 세조 8년에 술병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아내 정의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해서 아버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러 대군들이 풀지 못한 사투리 문제를 해결하여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왕자 시절부터 막내 여동생인 그녀와 함께 불경을 언해하는 등 각별한 사이였어요. 이처럼 막강한 가문의 산업이로 태어난 사방지는 기이하게도 양성인이었어요. 사방지의 외모는 여성이었지만 외부 생식기는 남성의 형태를 갖춘 특이한 존재였어요. 사방지의 어머니는 이런 자식의 본색을 숨기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연지와 분을 발라주고 여자 옷을 입혔으며 바느질을 가르치는 등 완벽하게 여자로 키웠습니다. 또한 사방지는 바느질 솜씨도 좋고 얼굴이 매우 예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음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 장성한 사방지는 여자의 외모를 한 덕에 남자의 출입이 제한된 사대부가의 규방에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몸이 된 과부들을 유혹해 수없이 통정을 했지만 겉모습이 완전히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양반 여자들은 바깥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연애는 물론 계가 즉 재혼이죠. 재혼까지도 죄악시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방지의 존재는 사대부 여자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한 쾌락을 즐기던 사방지는 혹시라도 상전이 홍기가 찼다는 이유로 남자 노비와 짝을 지어줘서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고민 끝에 불교의 호의적이었던 상전의 허락을 받아 동대문 밖에 있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사방지는 그 절의 여승 중비에게 정체가 탄로나 한동안 중비와 함께 지내게 돼요. 어느 날 여승 중비는 사방지와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 어린 하소연을 합니다. 사방지는 속세 있을 때
김연의 처와 관계를 했어도 임신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준비는 사방지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지와 사통한 김연의 처가 바로 준비의 고모였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심적으로 괴로워하던 여승 준비는 다시 속세로 돌아와 머리를 기르고 사방지와는 만나지 않았어요. 대신 예쁘고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방지를 이씨 부인 집안의 친모로 소개해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세조에게 보고된 사방지 사건. 선비 김구석의 아내 이씨 부인은 한성부 이순지의 딸인데 일찍 가부가 되었어요. 이씨 부인의 아버지 이순지는 세종 때 장영실, 이청과 함께 명성을 날린 과학자였습니다. 한양의 위도를 알아내면서 세종의 신임을 받아 천문역법의 전문가로 성장한 이순지는 1442년 조선 최초의 역법인 칠정산외편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서 중구로부터 조선의 시간을 독립시킨 이순지의 존재감은 여러 중신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은 세조의 계유정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정인지의 사위였습니다. 이씨 부인 집에 친모로 들어간 사방지는 그녀의 연인이 되어 함께 음식도 같이 먹으며 호사를 누리며 지내게 됐어요. 이씨 부인의 노비들은 사방지를 주인처럼 섬겼고 이들의 관계를 주변에서 알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씨 부인과 사방지의 춤은 계속 퍼져나갔고 결국 포도청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던 포교는 이씨 부인이 판중추원사 이순지의 딸인데다가 하동 부원군 정인지, 사돈 마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서 사건을 감찰기관인 사헌부에 넘겨버렸어요. 사헌부에서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감찰하던 중 과거 절에서 사방지와 정을 통했던 여승 중비와 관련이 있었던 것을 알아내고 중비를 불러 사방지에 관해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비는 사방지는 분명 남자입니다. 그의 양도가 매우 장대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사헌부 감찰은 중비의 증언에 따라 사방지를 잡아들였지만 겉모습이 완벽한 여인이라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녀 반덕에게 거미를 하게 했더니 사방지의 겉모습은 분명 여자지만 몸에 남자의 생식기가 달려있음이 밝혀졌어요. 1462년 4월 27일 이 사건을 보고받은 세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곁에 있던 부마 정현조에게 조사를 명했습니다. 듣자하니 정말 괴이한 일이로구나. 그 집은 그대와 관련이 있으니 승지등과 함께 사헌부로 가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라. 부마 정현조는 세조의 큰딸 의습공주의 남편이었는데 자칫하면 사돈 마님을 욕보이는 일이라 몹시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명이라 승지등을 대동하고 사헌부로 간 정현조는 사방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방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남자임이 밝혀진 이상 사방지의 하의를 벗기고 확인해봤죠. 세상에 이럴 수가, 일이 장대하다니. 이순지의 집안을 아껴 사방지 사건을 무마한 세조. 정현조의 보고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세조는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헌부의 수사 담당관인 장령 신송주를 다그쳤습니다. 황당한 사람이 여식의 집을 출입하였는데 이순지는 가장으로서 금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간통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닌데 재상가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또 이런 괴이한 일을 품위하지도 않고 멋대로 조사했으니 참으로 고약하다. 라고 말하고는 신송주를 비롯하여 수사에 참여했던 사헌부 관리들을 파직시켜버렸습니다. 세조가 엉뚱하게 사헌부 관리들을 처벌한 일은 조정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이틀 뒤인 4월 29일 의금부에서 임금의 월권을 지적하면서 사방지 사건을 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세조는 사방지에 대한 공문을 명했지만 도승지, 홍응에게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것은 국가 원로인 이순지에 대한 세조의 배려였죠. 하지만 사헌부 관리들의 항의는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이순지를 불러 그대의 딸과 관련된 사건이니 사방지의 처분을 알아서 하도록 하라 라고 명했어요. 이순지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사방지를 엄히 다스리자니 딸의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가볍게 처결하자니 세상의 이목이 두려웠던 거죠.
이순진은 사방지에게 곤장 10여 대를 친 다음 서울 근교에 사는 외거노비 집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순진은 이 정도로 사건을 무마를 했지만 문제는 당사자인 이씨 부인의 행보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를 찾아갔고 몇 달 뒤에는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씨 부인의 아들 김유학이 사방지를 멀리하라고 울면서 간청했지만 사방지는 몸종이고 여자인데 왜 멀리 보내야 하냐? 라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465년 6월 11일에 이순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신들은 조선을 거듭나게 한 과학자에 대한 예의인지 사방지와 이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2년 동안은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467년 4월 5일 조정에서 다시 사방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사방지는 다시 이씨 부인의 집에 들어가 추한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소서. 세조가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국문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우선 또한 용서하도록 해라. 신숙주와 심해가 진언하기를 사방지는 예전에 비근이와 통관하고 환속시킨 바 있습니다. 그 자를 내버려 두면 도성 안의 풍속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신하들의 계속되는 공세에 지친 세조는 형조판서 서거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실을 경도 아는가? 물론입니다. 무릇 하늘에 달려있는 도리를 음양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도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조는 이씨에 사돈 정인지나 사방지의 주인 안맹담의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방지 개인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처결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인 이씨 부인에 대한 처벌은 한마디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어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튿날 4월 6일 사방지는 체포되어 곤장을 맞은 뒤 도성에서 쫓겨나 신창현의 관노가 되었습니다. 1473년 11월 8일 성종이 김유학을 경상도 도사로 임명하려 하자 대사원 서거정이 가문의 추문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부마를 선택함에 있어 김유학의 후손을 제외하기도 했는데요. 양성인 노빈 사방지와 방가의 여인 이씨 부인의 스캔들은 그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여파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이 한 몸에 있던 양성인 사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